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할 김지연입니다. 여러분들 식품위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접해보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걸 시험을 보시기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영양사나 위생사나 아니면 식품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을 보시면서요.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은 한 번쯤은 다 공부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초짜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하고 얘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양사나 위생사 같은 경우, 식품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몇 문제 이상만 맞추면 어떠냐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자, 근데 이 식품위생직의 식품위생은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라도 더 맞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사나 위생사에서 공부했던 식품위생이 요만큼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 폭넓은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식품위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품위생뿐만이 아니라요. 뭐도 같이 공부하셔야 되냐면 법규 공부도 같이 하셔야 돼요. 법규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다른 쪽에서 보면은 식품위생 파트가 따로 있고 법규 파트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는 시험에서는 식품위생직, 식품위생에는요, 법규도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법규가 들어간다고 해서 법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두 문제예요. 보통 평균 한 문제예요. 그 평균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법규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식품위생직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한 문제 더 맞기 위해서 법규를 어쩔 수 없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좀 주로 나왔던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묶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규 쪽도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어서 식품위생뿐만 아니라 그 법규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뭐도 좀 보실 필요가 있냐면 시사적인 거요. 특히 이제 시사적인 걸 특히 많이 반영하는 지역이 경기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그때, 그 해 뭔가 문제가 일어난 좀 되게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은 10중8구 거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한참 멜라민 파동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또 멜라민 문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방사능 누출 문제 있었을 때 방사능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이제 왜 경기도 시험이 그때쯤 있었잖아요. 여름 때쯤에 한번 있었죠. 또 그때는 또 이제 5, 6월 달에 또 이제 문제가 5월 달쯤에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쯤 한참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조개독이거든요. 또 그런 조개독과 관련된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때와 관련해서 시사적인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봐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맞출 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영양사나 위생사나 아니면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봤던 식품위생 정도라고 절대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훨씬 여러분들이 폭넓게 공부하셔야 되고 항상 뉴스 같은 것을 보시면서요. 시사적인 것들도 조금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어떤 책이 좋으냐고 추천을 해달라고 해요. 그냥 저는 그냥 가장 최신에 나온 것들을 선택해서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식품위생책 같은 경우에요. 중점을 두는 파트가 각각 제각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과목, 그 책을 가지고는 우리 지금 책에 여기 우리 이론서 있죠. 이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은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론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과목, 한 책을 가지고는요, 식품위생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 공부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한 과목, 그 책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보지도 않은 문제들이 나와요. 이런 거 책에서 찾을 수 없는데 그 책에서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식약처라든지 이런 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에서도 간혹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책에는 다루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될 식품위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제가 중간중간 프린트물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것들을 숙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단순한 그 책만 봐가지고는 다 맞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다 이렇게 어려운 것만, 그다음에 잘 모르는 것만 나오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한 15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 4-5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4-5문제가 아리송하다든지 아니면 잘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던 쪽에서 시험 문제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놓치게 되면은 점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확 떨어져 버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식품위생
법규 또 시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이렇게 뭐 식약처나 이런 데 올려져 있는 애들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시험의 성격에 따라서요, 난이도가 좀 달라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좀 뭐가 좀 달라지냐면요, 여러분들 제한 경쟁이 있고 공개 경쟁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제한 경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개 경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공개 경쟁인 경우에는 과목이 보통 5과목이죠. 우리 뭐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국사 들어가고요. 거기에다 이제 전공 2과목을 봅니다. 그 전공 중에 꼭 하나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위생이에요. 위생은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식품위생직을 뽑는데 위생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생은 어떻게 됐든 전공에는 꼭 들어가요. 제한 경쟁에도 마찬가지예요. 제한 경쟁에도 위생은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제한 경쟁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2-3과목의 전공만 봤어요. 2-3과목의 전공만 봤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딱 2과목 내지는 3과목을 가지고 변별력을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 난이도가 상당히 어떻게 되냐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난이도가 높아져요. 근데 공개 경쟁 같이 국어나 영어나 국사를 같이 시험을 볼 경우에는요, 여기서 벌써 변별력을 거의 다 줘요. 그래서 이때는 전공 문제가 좀 어떠냐면 쉬워집니다. 여기부터 좀 쉽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공부를 해두시면 웬만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될 정도로 난이도가 좀 어떠냐면은 떨어지는 편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여기는 4-5문제가 알쏭달쏭하다면 여기는 한두 문제가 알쏭달쏭한 그 정도? 아니면 거의 다 맞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만 해주시고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면 잘 오시면 웬만한 이쪽 문제들은 거의 다 푸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한 경쟁일 때, 또 제한 경쟁에서도 과목이 2-3과목만 있는 전공만 보는 경우에는요, 난이도가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준비하든 뭐 합격을 하시려면은 전반적인 공부를 다 해두시면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쉬운 문제가 나와도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다 푸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위생이라는 과목이 그렇잖아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안 해두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분량이 책이 얼마 안 될 것 같죠? 근데 나중에 프린트물까지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분량이 어느새 상당히 늘어나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때 소화를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중에 가서요, 공부하는 게 겁날 정도로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마다, 진도가 나갈 때마다 조금씩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한 번에 더 공부하겠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시험 보기 전까지요, 이론서는 정말 다를 정도로 봐둬야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봐두는 거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봐가지고 계속적으로 앞에 내용들을 확인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뒤에 내용 가다 보면은요, 앞에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복 학습만이 살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는 않지만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임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기본은 그거예요. 복습이요. 자, 우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열심히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뭐 필기도 하시고 체크도 하시면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하실 것이 오늘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책을 하나 선택을 하세요. 어느 책이 됐든 책을 하나 선택을 해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책을 통해 가지고요, 다시 읽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 책에 있는 내용들 확인하고 보면서 같이 병행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책에 있는 내용을 한 번씩 읽어주시면서, 그다음에 또 우리 혹시 빠진 내용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도를 같이 맞춰가시면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제가 복습할 기회를 또 한번 드릴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조금 일찍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작하기 한 10분 전, 15분 전에요, 복습 프린트물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지선다잖아요. 옳은 거 옳지 않는 거 찾는 거, 그렇죠? 거기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 아니면 단답식의 문제, 이런 식의 유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거에 맞춰서 가로 넣기 문제라든지 OX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업 시간에 진행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작 전에 나오셔서 미리 복습을 해 두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복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는 답만 불러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조금 일찍 나오셔가지고요. 문제를 먼저 풀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강을 듣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학습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 다음 수업을 듣기 전에 자료실에서 출력을 하셔가지고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실강이 3시간씩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 프린트물이 나가니까요. 동영상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식품위생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여러분 보니까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챕터에 나와 있는 건 식품위생의 개요입니다. 여러분 개요하면 뭐예요? 항상 뭔가 그 개념을 잡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개념을 잡는 파트가 바로 챕터 1 식품위생의 개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품위생의 개요에선 여러분들이 뭐 파악하실 건 이제 그거죠. 식품위생의 정의요. 식품위생이 뭐다라는 정의를 우선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뭐 이 정의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근데 이런 정의에서도 간혹 문제가 나와요. 2000년도 후반까지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또 이제 뭘 보였네. 식품위생이 이제 뭔지 알았으면 식품에 위해가 될 만한 위해 요인들을 조금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위해 요인들을 분류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런 위해 요인과 관련된 문제는 근데 솔직히 90년대에 좀 나왔어요. 90년대에는 좀 나왔는데 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서 거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한번은 볼 필요는 있겠죠.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잡기 파트에서 여기다 뭘 집어넣었냐면요. 식품위생과 관련된 행정이라든지 법규와 관련된 내용들을요, 집어넣어놨어요. 행정이나 법규와 관련된 내용. 그 식품위생 행정이죠. 더 행정, 법규와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행정과 관련된 사항도 이제 종종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종종. 근데 요즘에는 행정이 아니라 주로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법규 쪽에서 시험 문제가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서 제가 그랬죠. 항상 평균 한 문제 정도는 법규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정말 이 법규 문제가 다양한 쪽에서 이게 좀 출제가 돼요. 이번엔 이거 나왔으니까 또 다음엔 저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규를 이렇게 두루두루 좀 봐두시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걸 이제 추려서 좀 몇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하여튼 이런 법규와 관련된 것들이 잘 나오는 편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챕터 1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에서는 주로 그러면 제일 잘 나오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법규 쪽이라 그래야겠죠. 왜냐면 법규는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는 나오니까. 자, 그래서 식품위생 개요에서는 이제 법규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먼저 개념 잡기부터 들어갑니다. 자, 식품위생의 개념 어떻게 되냐,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뭐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위생법에 잘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 위생법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의 정의 한번 봐주세요. 자, 식품위생이란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그 다음에 기구나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식품위생의 정의에서는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대상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식품위생의 대상이 누가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이 대상이 된다. 요거 확인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인할 거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위생의 대상이 누군지를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식품위생법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요, 아니면 이렇게 무슨 책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많아요. 식품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품 등에 대한 표시 기준을 마련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식품 등에 관한 위생에 관련된 뭐 기준을 마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식품 등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식품 등은 생략이 된 거죠. 뭐가 생략됐을까요?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 이게 생략이 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 등이라 표시되면 식품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대상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식품위생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던 게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서 대상은 뭐 90년대에도 나왔던 거고 2000년대까지는 조금 2000년대 2010년 이후로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후반기까지는 좀 나온 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해 두세요. 뭐 간단하죠. 식품이 들어간 첨가물,